여성분께 우리 마이크. 최상욱 선생은 전문가 아닌가 봐요. 손을 안 드시는데. 이름만 분류를 그렇게 해놨어요. 네. 네, 맨 앞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. 네, 맨 앞에 계신 여성분이 정세훈 교수님이시군요. 네. 예,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정세윤입니다. 저는 실수요자 위주로 부동산 시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합니다. 그러나 이 실수요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정책의 대상이 되어야 할 핵심 실수요자에 대한 정의가 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공부 잘하는 상위 5% 학생들은 가만히 내버려도 잘 알아서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애들은 아니면 또 이 수요자들은 무주택자인 하위 50% 그리고 정상 범위의 가격의 주택을 가진 전국 평균 아파트 평균이 5억이거든요. 그 정도의 아파트를 가진 수요와 공급을 그리고 금융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 같고요. 우리가 서울에 20, 30억짜리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서 현재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. 저마저도 그런 아파트를 살 수가 없고요. 이미 그런 아파트들은 피카소의 명품 같은 아파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런 아파트들은 부모의 재력 그리고 은행의 도움 그리고 맞벌이 대기업 이런 부부들이 가능한 것이어서 오히려 그런 집이 공급되어야 되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닌데요. 그것이 너무 언론 지상을 휘두르고 있어서 마치 그것이 부족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정책이 너무 거기에 이제 과잉 반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제가 잘 잡혀야 하고요. 그곳에서 투기가 발생해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에 그리고 지방에 제가 사는 대전 같은 경우에도 핵심 지역의 가격을 올리고 그러다 보면 자산 양극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기대하기로 이제 조만간 세제 개편안이 나올 텐데 이 세제 개편안이 좀 강력한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칼집에서 칼을 뽑았는데 이 칼이 과도 아니면 구멍이 숭숭 뚫린 아니면 녹슨 칼 이어서는 시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우려하는 거는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거주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면서 거주자들에게 더 많은 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된다거나 똘똘한 한 채를 좀 규제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똘똘한 한 채를 너무 높게 설정을 해서 또 다른 구멍이 생긴다거나 또 보유세를 강화한다고 해서 보유세 강화에 대한 상응으로 양도세를 낮춰준다거나 하는 이런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.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초기에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하면서 똘똘한 한 채나 주임사 제도에 대한 이 과세를 약화했던 것이 큰 구멍을 만들어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 정도면은 제가 지역에 내려와서 2005년에 지역에 내려와서 2010년에 5억짜리 집을 샀는데 지금도 5억입니다. 저는 불만이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런데 서울에 살지도 않으면서 서울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불로소득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걸 보면 나도 이제 떠야 되나?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생각하지 않도록 실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부동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부동산 세제는 좀 강력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마이크 드신 김에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 사실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죠.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죠. 물론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그건 아니었어요. 일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. 하다 보니까 대신에 그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게 된 거죠.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거주용이냐 주거용이냐 아니면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다 보니까 정말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. 이게 대한민국 부동산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압력이 너무 높아서 투자 투기 압력이 너무 높아서 조그마한 구멍만 있어도 거기가 뻥 터져버리거든요. 온갖 걸 잘해놔도. 그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. 그러니까 어떤 선도적인 아파트 가격이 다른 데를 끌어올린다. 이광수 선생 주로 주장이신 것 같던데 일리가 있는 얘기 같아요. 어디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죠. 키 맞추기를 하고. 그래서 이거를 좀 규제해보자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초고가 주택을 누르자. 쭉 단지들이 있으면 여기를 누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추세에서 어딘가 막히면 단계적으로 더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 생각이잖아요. 그렇게 할 때 그럼 어느 정도의 예를 들면 세부담
이게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한번 그 얘기 한번 해보시죠. 뭐 예. 다양하겠지만 그 간단하게. 똘똘한 한 채는 뭐 현재 간단하게 얘기하면 종부세 대상일 거다. 일단은 현재 기준으로 보면 비주거용과 비주거용, 그 주거용이 아닌 이걸 구분할 거냐, 구분한다면 어느 정도 가중할 거냐, 초고가로 만약 키재기 경쟁을 누른다면 어느 금액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, 그 얘기를 한번 듣고 싶어요. 예, 다른 얘기 말고. 알겠습니다. 예. 저는 실거주에 대해서만 뭐 보호를 한다면 보호고 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전국 평균 가격이면 너무 낮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전국 평균 서울은 가격에 전국 평균 가격 아파트가 없어요. 예, 평균 가격이 한 2배 정도.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이상이 돼서 걸리더라도 거기까지는 봐주고 그 위에 차액에 대해서 그 주는 정도.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, 그러니까 정도는 예, 그래서 전국 평균의 한 2배 정도까지 10억 이상은 초고가로 보자. 예. 네. 그렇습니다. 아니, 저 5억짜리 가중은 집 어느 정도? 예? 가중은 어느 정도? 가중이라뇨? 예를 들면 거기에다 추가 부담을 어느 정도 시키는. 아, 지금 종부세 이렇게 누진도로 되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지금의 종부세 누진도 사실은 지난 정부 때 완화했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저는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최종 의견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. 예, 어느 지금, 정도 가중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어려워요? 그 위쪽에서 한 1% 정도. 1%? 예, 실효세율 한 1% 정도. 10억, 자, 5억 이상이 되면 한 10억 이상이 되면 10억이란 시가를 근데 이제 말하는 거예요. 그때 그 위도- 잠깐만 교수님. 예. 자, 그게 너무 길어져. 알겠습니다. 10억 이상이 되면 그 10억은 시가를 의미하는 거예요? 아니면 과세 표준을 얘기하는 거예요? 뭐 저의 마음속으로는 시가를 원하지만 시가 10억 이상이 돼서는 1%에서부터 누진을 시작하자. 벌써 다들 이제 과하다 뭐 이런 말씀을 뭐 아니 그거 하시는데. 하지 마. 지금 그럴 시간 저는- 없어요. 예, 예. 네, 그런 한 1% 정도. 예,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이거 참고하자고 한번 얘기해 본 거예요. 네. 네, 또. 그 댓글 몇 개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.